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초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TV와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체크. 오늘 애플이 무려 3조 원이 아니라 3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참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결국에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미국 시장은 40년 만에 나스닥의 주가 상승률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32%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우리 사회자분께서도 말씀지만 연초부터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연초에 이런 전망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강하게 올라가더라도 미국 시장은 안 좋을 것이다가 주로 대다수였죠. 아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끝난 다음에 그 시황이나 이런 거 미리 아침에 벌써 타전하는 것을 딱 보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미국 증시가 상반기 예상을 뒤엎고 강한 상승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죠. 거기엔 저들은 1도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경기 사이클과 아주 밀접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경기 사이클 위에서부터 조정을 받을 때 31개월 올라가고 우리는 18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가의 꼭지가 2021년도 6월 달 거기서부터 연말이 되면 딱 18개월 조정이기 때문에 하락 사이클이 끝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랑은 다르다고 그랬죠. 미국은 딱 위에서부터 고점에서부터 그 조정받는 사이클이 딱 13개월입니다. 그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얘들은 2021년도 11월 달이 고점이었어요. 저희가 SQQQ 3x 인버스를 잡아들 때가 바로 그때였는데 20일 쌍목을 주면서 주가 내려갔는데 그럼 얘들은 올 연말,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었죠. 작년 연말이면 얘들은 13개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주가의 사이클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포도에다가 소주 부어놓는다고 포도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숙성할 수 있는 그 기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이클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걸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걸 잘 모르세요. 너무나 현미경만 들여다보세요. 요건 요거고 뭐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이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는 전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뷰를 보셔야 돼요. 전체 뷰를 보시면서 와 저기는 이런 나무가 예쁘구나, 여기는 호수가 예쁘구나, 여기 이런 돌이 예쁘구나 그랬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너무 디테일 쪽만 파고가다 보니까 큰 빅픽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 저희 수강생한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빅픽처. 장인회장 어떤데? 안 가. 조심해야 돼. 왜? 시가총액이 깨져. 중국보다 나쁘다니까. 깡통 나온다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게 빅픽처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부터 저희가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여기 과매도예요. 녹색 캔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름지수 혹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계실 겁니다. 저 얘기 또 하네. 그죠? X죠. 왜 그 얘기 또 하냐면 이게 한번 지나간 다음에 이 장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신기하게 그 장에 와요. 여러분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2322 아래에서 2332 아래에서 여기서부터 배팅을 쌓아두면 끝내 이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팅을 쌓았을 때 그 앞에 걸 무수히 보여드렸어요. 이 장이 이 앞에 녹색 캔들 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녹색 캔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녹색 캔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장이 이번에 올라가다가 어딘가 또 고점 찍고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번에 바닥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다음에 부자 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지나서 여러분 아들, 딸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게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에 다른 계절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하고 그걸 그린존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숫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숫자 31, 18. 여기는 66 플러스 알파. 무슨 사이클? 10년짜리 슈퍼 사이클. 그죠. 슈퍼 사이클. 그죠. 슈퍼 사이클이 여기 있고 대신 얘네들 내려갈 때 진짜 불공정해요. 얘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 장보다 얘들이 2배 이상이 올라가면 내려갈 때도 2배 이상 빠져야 되는데 여기는 올라갈 때는 18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13개월이에요. 이 개념을 딱 알고 있어야 얘들이 이제 빠질 만큼 빠졌는데 이 빠질 만큼 빠졌다는 개념이 뭐냐면 호재가 없어도 뜬다는 거예요. 연초장에서 주가 올라갈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장은 모멘텀이 없어도 주가가 떠야 된다. 그 모멘텀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똥금리든지 금리가, 아니 뭐가 좋아지든지 경기가,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얘는 단지 빠졌다는 이유만 갖고 뜰 수 있는 구간이 과매도 구간인 겁니다. 얘들도 마찬가지, 미국도 그냥 많이 빠졌는데 라는 이유만 갖고 뜰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기 사이클이고, 다음에 얘들은 또다시 이게 온다는 겁니다. 한 번은 놓쳤어도, 첫 번째는 실수였어도 두 번째부터는 실력이잖아요. 이걸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한테 주식을 가르칠 때는 절대 네버 1번부터 가르치지 마라. 1번만 보면 봉된다. 뭐부터 가르쳐라? 월봉. 왜? 거기 뭐가 있다고요? 빅픽처가 있고 추세가 있습니다. 항상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책에서 베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용어가 처음에 수강을 하실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용어가 너무 낯설어요라는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다 찾아낸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서? 깨져가면서. 항상 여러분께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학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결국은 애플이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마 여름 중에서 매주 수요일 날 저랑 유튜브에서 만나뵌 분들은 지금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왜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엔비디아 휙. 그다음 최근에 테슬라 한 주도 없던 분들은 내려갈 때마다 절에 찬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지난번에 얘기했죠. 안 갔던 종목군들이 뒤로 이어서 후발주자들이 올라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SOXL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죠? SPXL 딱 하나만 걷는다면 스파이. 지금 얘들도 지금 SOXL 같은 경우는 연초 위에 더블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팅한 위에 TQQQ.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은퇴하시기 전에, 물론 저는 우리 시장에 몸담고 있지만은 은퇴하기 전에 3분의 1은 미국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조차도 작년 수익률 마이너스 22%.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8%인데 그건 토탈. 국내 시장은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8%는 나머지를 해지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시장을 좀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막 뭐라고 하세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시장 매매해야지 왜 다른 거 하려고 그러냐고 막 뭐라고 하시거든요. 참 제가 생각할 때는 견적이 안 나오신 분입니다. 대웅분이세요? 다 닫아놓고 우리나라 물건도 바깥으로 수출하지 말아야겠네요. 국산품만 사용해야 되겠고. 그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나의 재테크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나라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은퇴하기 전에 미국은 3분의 1은 내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보십시오. 미국은 제가 봤을 때 현존하는 주가 사이클 중에서 가장 긴 사이클입니다. 중국이요? 중국은요, 이겁니다. 중국은 모멘텀 투자만 있는 나라입니다. 들어갈 때 타이밍을 맞춰야지만 먹는 나라고 중국은 내내 이러고 있습니다. 한번 길게 한번 보십시오. 뭘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분대로 얘기합니다. 모르죠. 또 중국을 사랑하시는 분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수강생한테 중국을 투자하는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어느 날 미국을 하지 말고 중국을 투자합시오라는 얘기를 하면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분이라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대놓고. 저는 이분을 참 존경하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하나도 일도 동의할 수 없다. 중국은 타이밍을 맞춰야지만 먹는 나라고 미국은 가만 놔둬도 돈이 일하게 하는. 그러니까 가만 놔두고 우리가 놀러 가고 나중에 나이를 먹고 우리가 쉬고 있어도 얘들은 돈 일하게 합니다. 이렇게. 오늘 올라가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또 이게 못 샀다고 해서 갑자기 여겨놓고 제 월요일서부터 문 열자마자 그냥 내가 때려 집어넣는데 이게 아니라 그 쏘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 3조 달러를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의미점이 중요하잖아요. 또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엠파동은 기억나시죠? 그죠? 왜냐면 엠파동은요. 만약 여러분이 엠파동 실평을 놓치면 그냥 계좌는 깡토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 다른 기법을 제가 여러분께 공개했던 기법 중에서 다른 기법은 다 놓치더라도 절대 엠파동 실평은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작년 1월 달부터
주가가 폭포처럼 꺾어질 때에 우리의 생명줄을 구해줬던 것이 바로 엔파드는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하거든요? 현미경으로 요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요렇게. 그게 돈이 되겠습니까? 먼저 시야를 넓게 종합은 시가총액이다. 시가총액이 늘어난 장세니 시가총액이 줄어주는 장세. 만약에 미국 시가총액이 늘어난 장세? 그래? 그럼 S&P 쏴. 아니 일베스 스파이 쏴.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얘는 3타임스 올라가는데요. 반대체가 올라가? SXL 쏴. SXX 쏘든지. 빅픽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보면은 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거 맞추는 사람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전 잘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퍼즐 사기 전에 이 그림이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구나 그러면 얘를 확 펼쳐놨을 때 머릿속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빅픽처가 있으면 여기다가 퍼즐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요것만 보고 있어요. 이 실력이 늘어납니까? 절대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지나간 그림만 계속 갖다 맞춰봤자 그건 돈이 안 됩니다. 근데 한번 보시죠. 제가 이렇게 지나간 그림 얘기하던가요? 언제? 이렇게 장이 꺾어지기 전에 이미 바닥을 치기 전에도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주가가 급락을 줄 때 얘 여기까지 오면 과매도 구간입니다. 끝내 이 길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당신 요새 전략했을 때 뭘 제일 잘한 것 같아? 느낌에 제일 뭘 도움 준 것 같아? 저는 딱 하나만 꼽는다면요. 트러스 약재 갔을 때 사회자님 기억나시죠? 네. 그죠? 한참 그때 영란은행은 금리 올리는데 돈 풀어서 한다고 그럴 때 그때 우리가 보통 중앙은행은 가장 중요한 게 고용과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그때 영국은 뭐가 발생한 겁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비상사태고요. 영어로는 제가 맨날 얘기했던 이머전시. 어떠세요?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은 제 영역을 벗어나요. 저 사실 우리 수강생한테 그렇게 하지만 저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위에 있는 건 맞는데 학교 다닐 때도 1등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떠오른 겁니다. 왜 떠오를까요? 경험이요. 30년 동안 깨지면서 얻어낸 경험이요. 전 진짜 제가 처음에 직장이 LG였는데 처음에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전 제가 진짜 똑똑해서 돈 많이 번 줄 알았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보통 주식 투자하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주식을 시작했던 그 타이밍이 지수가 올라가던 대세 상승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저 그때 무지하게 걱정 많이 했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유튜브에서 들어와 있는 저희 회원님들, 찐팬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이분들은 들어오자마자 올라간 것만 경험했는데 나중에 주가 빠지면 다 깡통 나올 텐데 왜? 제가 그랬으니까요. 진짜 저 엄청나게 진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저희 찐팬분들한테 혹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줄이 다면 연락을 달라. 제가 무료로 가서 제가 그래도 강의료가 밖에 나가면 비쌉니다. 제가 무료로 가서 대학생들 위해서 강의 좀 하고 싶다. 실제로 저희 분 중에 연이 닿는 분이 학장님이셔서 제가 저쪽 포천에 있는 학교 가서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식이 좋으니까 뒤늦게 와하고 올라갔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그때 젊은 친구들 어디로 갔냐면 처음부터 또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비트코인 60선 쌍무에서 무너지니까 또 다들 도망갔다가 이게 희망이 없습니다. 전부 다 투기 시장으로 몰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알고 버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여기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이 3조 달러 돌파해서 가장 큰 거. 우리 올라갈 때 31이에요. 내려갈 때 18이에요. 근데 미국은 올라갈 때 기본이 66이에요. 플러스 알파, 슈퍼 사이클 10년짜리가 있고요. 18 내려가는데 얘는 13입니다. 얘가 11월 달에 나사기 꼭지 쳤었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13개월 되니까 꼭지 치고 얘는 지금 상향선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은 여전히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갈 때요. 죄송합니다. 소형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자리에 쉬기가 쉽나요? 아니면 덤프트럭처럼 등치가 큰 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더 많이 쫙 밀어나갈까?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등치가 큰. 그죠. 덤프트럭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거리가 길면서 쫙 나가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관성이다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캐파.
이게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하기 쉽고요. 대형주보다는 종합이 쉽고요. 우리나라 종합보다는 미국의 종합이 하기 쉽습니다. 왜? 등치가 크니까요. 쉽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한계를 닫아놓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몰라. 이게 영어 울렁증하고 미국장하고는 다른 겁니다. Anyway, 오늘 애플이 드디어 3조 달러. 3조 달러를 돌파한 것이 어떤 의미점이 있는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N파동의 지금 주가가 왜 조정받냐 할 때 여러분들 이상하시죠? 이거는 이상한 조정이 아니에요. 와야 되는 조정이에요. 그럼 저는 이 장이 밑으로 갔을 때 이미 작년 6월 2322, 그 다음에 그 아래 9월 달에 2155, 그 다음에 12월 달에 2296 아래만 되면 2236이었죠. 이거는 끝내 이 길이라 이게 매직 구간이기 때문에 가시조에서 이렇게 밀어붙였던 사람이고요. 근데 오늘 올라갈 때도 이미 제가 디테일 방송에서 얘가 30, 20이 쌍문죽 때 웬 조정입니다. 해서 마디존 상당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얘는 마디존입니다. 그럼 얘는 왜 마디존일까요? N파동을 주기 때문에. 수준 N파동 하락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붙었습니다. 뭐가? 리버스예요. 요거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이 시간이 짧습니다. 반익이 부족한 건 제가 디테일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결국은 두 번째 뒷구턴 장세가 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맥점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포커스가 어디에 맞출 거냐면 금리에 맞춰질 겁니다. No. 아닙니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췄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금 우리나라는 이 결자 해지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냐면 주가 올라가다가 꺾였을 때 이 공식도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얘가 꺾이기 전에 얘처럼 꺾일 겁니다라고 예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올라가다가 처마 끝에 이렇게 고름이 열릴 때 얘가 처마 끝에 고름이 열렸죠. 여기 고점과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이걸 5일선에 바디가 났을 때 오바디라고 합니다. 얘가 5일선 바디로 쭉 주가가 빠지고 있죠. 얘도 쭉 주가가 빠졌습니다. 근데 얘가 빠질 때 30분봉, 여기 30분봉이죠. 30에 20이 뭘 줬냐면 쌍볼 주면서 꺾어졌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냥 그림 공부예요. 30, 20이 쌍봉으로 얘가 꺾어졌어요. 얘 꺾을 때 보시죠. 30, 20이 이렇게 쌍봉을 주면서 주가 쭉 흘렀죠. 너 이평선 왜 생겼니? 캔들은 지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야, 지금 어떠니? 지금이에요. 이평선은 앞으로 어떠니? 여러분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딘가 포털 사이트에서 우연히 뭘 찾다가 강의 준비하다가 이동평선 찾으니까 이렇게 써요. 이동평선은 과거의 것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썼습니다. 완전히 빵점짜리입니다. 뭐냐면 이동평선 데이터가 우리가 보통 주지표를 그러니까 캔들과 거래량 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로우 데이터잖아요. 가공이 하나도 안 된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얘들이 주지표고 나머지 다 보조지표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지표 얘기할 때 캔들, 이평선, 그리고 엔드, 이동평선. 왜 캔들과 거래량 말고 이동평선 주지표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얘는 분명히 가공된 데이터인데 그 위력은 상당히 막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변화무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과 거래량과 이동평선을 우리가 주지표다라고 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는 왜 생겼니? 나는 추세요 라는 겁니다. 얘가 한번 내려가면 이렇게 쭉 빠져요. 얘는 5일선만큼 내려가는 거고요. 20선만큼 내려가는 거고요. 근데 얘는 지금 뭐가 문제냐? 이 60선이 문제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쭉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가 안 나오느냐? 다른 건 다 헷갈려들어도 이게 안 나왔죠. 얘가 쌍바닥 줘야 되는데 쌍바닥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아직 얘가 지금 뜰 마음이 없어요. 그다음 여기, 특히 여기 5일선 바디가 없잖아. 올라갈 때 이렇게 5일선 바디를 줘야 되거든요. 5바디가 없으니까 얘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평선법 중에서 5, 다섯 번째 파동은 방향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천장을 쳤을 때 2021년도 6월 25일 날 대통령 쳤을 때 어떻게 전제하십니까? 60일평선이 1, 2, 3, 4, 5 파동에서 얘가 꺾어진 겁니다. 얘가 내려왔을 때 여기가 저층 아파트요라는 거 어떻게 잡았느냐? 이평선이에요. 얘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가? 60선이요. 잊지 마십시오. 한 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역사가 반복되듯이 모든 것들은 다 반복됩니다. 왜? 주가 사이클, 경기 사이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모르고 벌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자녀분들이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점수 잘 나오기 바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분들한테는 공부하면서 왜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하십시오. 어쨌든 얘는 지금 현재 아직 결제지가 안 나오고 있다. 근데 아주 다양한 선고 있다. 뭐가? 이 분봉 파동이 이미 1, 2, 3, 4, 5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장 파동으로. 아, 그럼 얘는 조만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뜰 수 있는 구간에 와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쫓아가서 던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 장은 자연스러운 조종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쓰냐면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무슨 하면 우리 사회자분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뭔 턴? 뒷구턴. 예, 뒷구턴. 뒷구턴이야. 이게요. 올라가다가 보세요. 뒷구턴을 주려면 그러니까 뒷구 N자에 턴을 주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꺾여야 턴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장은 그런 장이야.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갖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장이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여기 어디선가 생각보다 짧게 끝날 수는 있어요.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매일 눈으로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일매일 여러분께 무료로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얘가 오지 않아도 이렇게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처막 끝에 고드름이 열려도 얘는 이제 5일선에 열린 고드름이거든요. 이렇게 안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 올라가는데 우리는 안 올라가서 어떡하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가지 마십시오. 다만 얘가 올라가려면 좀 이따 얘기했지만 이게 분봉 자체도 이렇게 딛고 턴나야 되는데 얘는 아직까지 올라갈 때는 매물이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올라가서 우리가 월요일날 모양이 좋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얘도 그냥 하지 않고 올라가다가 분봉서부터 딛고 턴이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얘는 지금 이대로 끝나진 않는다. 그래서 아직은 얘가 조종장 속에 놓여져 있는데 아직 봤던 대로 결제지가 안 나서 그렇다. 우리가 이것을 신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존이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처럼 여기서부터는 끝내 이겨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갈 때 여기는 불욕존이에요. 결국 여기가 바닥이었잖아요. 최저 바닥이요. 불욕존이에요. 이거는 내려갈 때 여기 정도면 이 아래로 가면 이건 과매도다라고 하는 걸 예측으로 가는 거예요. 예측할 때는 우리가 매매존이다라고 하고요. 진짜 여기서 뜨네? 그건 눈으로 하는 겁니다. 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그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험치가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될 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6월 달 끝났고 미국도 6월 달 끝났죠. 미국의 나스닥은 40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 와우! 32%. 특히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벌써 제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미국 투자하십시오. 미국 투자하십시오. 오죽하면 제가 담당 PD 젊은 친구한테도 벌써 그때도 미국 합시오. 미국 합시오. 미국 합시오. 올해 연말에 아시죠, 여러분들? 미국 하세요. 미국 하세요. 미국 하세요. 엔비디아가 뒷구턴입니다. 엔비디아가. 그 다음에 메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블랙홀 골든크로스 좀 이따 유형 보기 들어왔습니다. 자, 상반기 시장 간략하게 원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시장 상반기에 코스피 14% 올라갔습니다. 지수가 14%니까 작은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코사 상반기에 27%, 장중에 34% 갔는데 27% 올라갔습니다. 자, 바로 여기였죠. 잊지 마시오. 용어를요. 녹색존이요. 녹색존이요. 다음에 얘가 올라갔다가 얘가 내려올 때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 야, 얘가 내가 거기서 줄고 샀는데 안 가면 어떡하지? 내가 내려갈 때 살 때는요. 어떤 게 가장 좋은 거냐면 내가 한 번에 다 집어넣으세요. 당시 1억 있는데 1억 다 집어넣으면 이건 떨리잖아. 그게 아니라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여기 어딘가가 바닥쯤일 텐데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쓰시면 좋냐면요. 첫 번째는 분할 매수인데 어떤 분할 매수냐면 월간 단위 분할 매수면 엄지쳐. 왜? 아까 경기 사이클의 단위가 몇 주 단위가 아니라 몇 개월 월간 단위죠. 월간 단위 쓰면 끝내 이 길이라. 여러분들 제가 다른 거는 뭐 종목을 어떤 거는 뭐 대박을 준 종목도 있고 어떤 건 안 가는 종목도 있고 종목은 그렇지만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제가 국고초에 나와서 이 큰 장에서 작년처럼 하락장이든 2020년 올라간 장이든 이번에 올라간 장이든 한 번도 이렇게 틀려드린 적이 없잖아요. 제가 똑똑해서 아니요. 예측과 대응의 전략이 같이 있어서요. 저는 그거를 연구하고 공유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만 밀어내십니까? 밀어낼 때 밀어내다 해도 쭉 빨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밀어낼 거 밀어내고 내가 가져갈 거 가져가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분들을 위해서 찍지 마시고 제발 바닥은 찍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얘는 14%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나왔나요? 뒷구턴. 근데 여기요. 제가 나름대로 자부심 느끼는 게 바로 3월 달이었죠. 3월 달에
실리콘밸리뱅크 문제가 터지고 악재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쩔었었죠. 이때 제가 비유법, 항상 저는 기억에 남게끔 비유법을 썼죠. 이렇게 뭐처럼 악재가 여기저기 튀어나와도, 사회자님 기억나세요? 여기저기 땅속에서 튀어나오는 것들. 아, 네. 뭐죠? 두더지. 그죠, 두더지죠. 뿅망치. 두더지 새끼처럼 악재가 튀어나와도 미국도 3월달이 바닥이었어요. 네. 실리콘밸리뱅크, 이게 문제가, 실리콘밸리뱅크 문제는 이게 무슨 기본적 분석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타트 분석은 더더욱이 아니고요. 이건 국제정시 분석이었습니다. 이미 2008년도에 이미 미국은 맛이 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진원지가 미국이었잖아요. 예전에 달러의 비중이 웬만하면 각국에서 달러 비중은 3분 내지 4분의 3으로 모든 안전자산을 달러가 대체하다가 2008년도에 맛이 가는 바람에 많은 그 나라들이 달러의 비중을 한 50%대, 60은 안 되고요. 한 50%대 내에서 맞추고 있고요. 점점 달러의 위상이 떨어져 가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실리콘밸리뱅크 문제가 터졌는데 이걸 만약에 그냥 놔뒀을 때에는 이건 걷잡을 수가 없다. 기억나시죠? 제 나름대로 기억 남는 건 끝내의 길이라. 그 다음에 두지 새끼처럼 악재가 튀어나와서 이건 뿅망치를 기다리고 있다. 왜? 당연한 거거든요. 그 패권을 어찌 미국이 그냥 놔둘 리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여러분들 또 한번 부찬도 협상 기억나세요? 네. 제가 오직하면 그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기억나세요? 이 눈빛을 기억하세요? 정말 같지 않아서 막 부도위가 막 제목을 미국 부도 오나? 뭐 이따위로 제목을 뽑아버려요. 낚시성이잖아요. 진짜 한심해서. 이거 완전히 뭐로 하는 거냐면 그냥 우리 투자자들을 봉으로 하는 거예요. 부채. 정말 지금 생각해도 확 뭐가 끌어올립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는 이 분위기를 발생할게요. 내가 그걸 알아야 이거는 짜고 치는 고소비야 이거. 이때가 오히려 호재야.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납니다. 하지만 장은 위로 나가서 이렇게 두드맞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은 왜 조정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올라갈까요? 하나만 여기서 보여드리고 나머지 볼게요. 얘가 밑에 마티 넓어지고 있죠. 네. 이게 110가 240이거든요. 이게 월봉상에서 볼 때는 월봉의 6개월선이 대세선이잖아요. 그죠? 월봉도 뭐 5개월, 4개월 뭐 잡다한데 왜 6개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5일선은 심리, 20은 금리, 60은 수급, 120이 기업의 재고 사이클이에요. 120을 한 달 20으로 나누면 그게 6개월 나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잡아 쓰는 게 아니라. 뭐 5개월, 4개월 뭐 잡다한 게 많습니다. 6개월이 정석적인 플레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가 넓어지잖아요. 얘가 이거 넓어지는 걸 성장형이라고 그래요. 주가를 움직일 때 성장형, 성숙형, 쇠퇴형, 소위 검형으로 꺾어줘요. 얘가 성장형일 때 장을 그대로 끝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Don't worry. 다만 얘는 올라가다가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부유홈이었잖아요. 장대 먹은 다음에 부유홈.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왜 조정받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주가가 조정받는 저 패턴은 바로 A타입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중방이에요. 요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제가 이거 어디 가서 보면 되냐면은 2008년도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240이 있고 60이 이렇게 내리 꽂았을 때 이렇게 60이 이렇게 내리 꽂았을 때 여기 N파동 주거든요. 얘가 위로 올라갈 때 얘가 이게 역배에서 이렇게 역배에서 올라가면은 얘가 1, 2, 3, 4, 5 얘가 위에서 5파동을 주면은 얘가 여기서 꺾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건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얘가 정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아까 조금 아까 했던 대로 여러분 디쿠턴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20의 디쿠턴이 있는데 또 하나 큰 디쿠턴은 60의 디쿠턴이 있잖아요. 이게 중반이니까 그냥 못 가요. 근데 얘는 B타입이고 얘는 A타입인데 얘는 5파동 22, 1, 2, 3, 4, 5 얘는 조정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건 하나도 이상한 조정이 아닙니다. 물론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못하긴 하지만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거듭이지만 여기서 끝내기를 하면서 무조건 밀어붙인 게 아니잖아요. 조정이에요. 여기도 조정이라고 얘기 드렸었어요. 이때도. 여기도 조정이에요.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안 틀립니다. 틀릴 수도 없고. 왜? 저는 파생이 또한 전문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안 꺾어집니다. 여러분들. 얘는 다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얘도 올라오게 됐습니다. 여기가 60과 240이 여기가 첫째 구간 정별 구간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올라갈 때 얘가 뭔가 올라가는 그 유형이 있는데 아직 얘는 그 올라가는 유형을 아직까지는 만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어쨌든 주가가 위로 와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 이대로 끝난 장세 패턴 아니다. 자, 그럼 얘가 좀 더 얘는 얘가 그럼 끝난 장세 아니라는 것을 알려면 내가 어떤 근거를 가져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보시죠. 추세와 파동이에요. 상승 추세는 상승 파동을 갖고 하락 추세는 하락 파동을 갖습니다. 상승 추세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께요. 이런 게 큰 빅픽처가. 아, 얘가 시가총액이 늘어나는구나. 그럼 아무거나 갖고 있어도 먹는 거예요. 그냥 종합주가 ETF 갖고 있으면 먹는 거예요. 아, 내려간 거 내가 해줘야 되는구나. 캐시 있어야 되는구나. 시용 쓰면 안 되는구나. 이 흐름이 중요한 거, 흐름이. 이 먼저 많은 건 갖고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 현미 갖고 보는 게 아니라 큰 빅픽처를 봐야 됩니다. 빅픽처와 디테일, 이게 나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1호로 된 게 아니거든요. 30년 이상.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해도 경험하지 않으면, 경험치가 없으면 이걸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가 상승 추세일 때 상승 파동을 주는데 그것은 N자를 3개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N자 3개라는 것은 이 밑에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인데요. 5가 이렇게 N자. 요게 N자의 5일선 상승 파동이고요. 그 다음에 20선 N. 여기까지는 무시해도 되는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됩니다. 22N. 이게 여러분 눈에 볼 때 이거잖아요. 뒷구턴. 뒷구턴이라는 게 20N. 두 번째 N입니다. 세 번째 N. 여기까지는 다 예선전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뒷구턴은 60의 뒷구턴입니다. 이게 진짜 배거든요. 얘가 진짜 여기까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느끼죠. 근데 이건 애들 장난이 불과했잖아요. 뒷구턴은 얘가 이렇게 제꼈다가 이게 제꼈다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꺾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꺾을 때도 얘가 5가 밑으로 뒷구턴, 그 다음에 중보다 나쁩니다. 뒷구턴. 됐습니까? 어찌 이런 걸 모르고 내가 큰 장의 흐름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여기다 제일 중요한 거. N파동 실평. 가장 무서운 뒷구턴이요. 얘의 반복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얘 여기. 5가 뒷구턴, 얘가 여기 5가 뒷구턴, 5는 근데 이건 짧으니까 제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야에 볼 때 드디어 20이 뒷구턴. 됐죠? 네. 그럼 아직 뭐가 안 나왔어요? 60이요. 그럼 얘가 죽어야 산다. 얘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죽어야 살아요. 이게 이게 꺾인다는 게 이 앞에 있는 게 다 조조먹고 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대로는 안 끝난다니까요. 얘가 꼭지라고 하더라도 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다시 어떤 그러한 독특한 모양을 보여줍니다. 디테일은 10시 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 10시 반에 이렇게 뭐 일부러 유도해서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전 사실은 저 1시간 내내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가서 뭐 종목 안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뒷구턴이 나와야 되니까 60이 뒷구턴 나니까 이 조정은 얘는 이상한 조정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소장님 얘가 모멘텀이 없는 장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가 금리도 높고 경기도 아닐 때는 얘가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이미 지난번에 2023년 실적을 끌고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그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미국이 1분기에 깜짝 성장을 했다. 그죠? 나오죠. 1분기 경제 성장 확정치가 2.0이 나와버렸어요. 대단한 거죠. 그 시장이 추정할 때는 1.4였는데 이거보다도 높고, 그죠? 그 다음에 속보치 1.1보다도 얘가 높고, 잠정치 1.3보다 높고, 얘가 이렇게 경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은 경기 침체될 거야, 어려울 거야 그랬는데 점점 경기 침체? 이거 지금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얘는 뭐가 실리는 겁니까? 그렇죠. 얘가 모멘텀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가는 하락 사이클만큼 빠지면 일단 떠요. 자연 리바운드죠. 공을 떨어뜨릴 때 모멘텀이 없으면 내려갔다가 떠요. 이게 과함이 돼요. 이렇게 떠요. 얘가 모멘텀이 없으면 경기가 좋아지거나 금리가 아니면 떴다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가 경기나 금리 모멘텀이 있으면 얘가 여기다가 발로 한번 차준 거예요. 다시 이 뒷구토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금리는 지금 높잖아요. 금리는 아직까지 더 올려야 되잖아요. 다만 오늘 나온 PC 지표나 이걸 보면 지금 7월, 9월 올리는 게 유력해졌는데 이러면 한 번밖에 안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약간 작아졌는데 어쨌든 깜짝 성장하고 있다? 그럼 얘는 실적 모멘텀이 뒤를 따라주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 경기를 뒷받침하는 건 뭘까?
미국은 소비가 죽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여전히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지금은 아닌데, 야, 그럼 혹시 경기 침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가 이렇게 되면 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미국의 경기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이잖아요. 내가 일자리를 잘리면 누가 소비를 하겠어요? 그렇죠.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은 주택 지표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들 고용을 보면 이거 봐.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줄고 있어. 보통은 26만 건 정도, 26만 건 정도였는데 얘가 줄고 있어. 고용도 튼튼한데, 경제 성장도 튼튼해, 고용도 튼튼해. 그러면 소비가 꾸준해. 그러면 얘들은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도 좀 뒤에 오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달러는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달러는 다시 위로 강산세 보면서 움직이고 있죠. 달러가 좀 강산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약간 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은 주가가 약한데 미국은 월초 양봉 굉장히 강하게 뻗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미국 시장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미국 시장이 나빠요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망은 틀려요. 내가 눈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예측과 전략을. 그죠? 여기 보면 얘도 뒷구톤 나와 있죠. 이렇게. 그죠? 뒷구톤으로 주가가 쭉 올라가고 요번 달에 월초 대비 위의 양. 우리는 안 좋은데 얘들은 오히려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도 나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 먼저 우리가 다시 얘가 상승다운 상승하려면 가장 먼저 오바디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얘가 주가가 올라가다가 빠지찬 게 얘가 오바디가 나오면서부터 빠졌거든. 얘가 한 칸 내려오면서. 근데 이제 두 칸 다 내려왔잖아요. 얘가 이렇게. 이쪽도 보면 얘가 두 칸 다 내려왔잖아요. 하지만 장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왜? 밑에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얘 내려가도 떠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 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나왔던 지표들을 보면 PCE 인플레가 3.8, 드디어 3자를 봤죠. 그렇죠? 3자를 봤어요. 근데 웃기죠? 이게 코어보다 헤드라인 물가가 더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다른 쪽에서 식료품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코어 인플레이션보다 헤드라인 물가가 더 떨어지고 있고 드디어 3자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는 오히려 4.6인데 그죠? 이렇게 되면 연준은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돼 그러는데 2번 정도 올릴 수도 있어 그러는데 이게 2년 만에 최저치로 전제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미국의 나머지 지표들도 보면 얘들은 조만간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경기 침체가 빨리 와버리는데 금리를 좀 덜 올릴까? 그러면 경기 침체 안 오는 거 아니야? 근데 미안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항상 이렇게 지금 보시면 위에 게 10년과 2년짜리의 차이. 근데 특히 연준은 10년과 여기 장단기 보면 10년과 3개월물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제로 언더에 있죠. 얘가 이렇게 차이가 제로 언더 많이 할 수 있죠. 얘가 이렇게 침체가 됐던 이 회색 부분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인데 얘가 침체가 오면 그러니까 얘가 장단기 금리가 낮으면 반드시 침체가 오잖아요. 그죠? 보이죠? 사장님 이거 보이죠? 네.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침체가 와요. 오는데 언제 오느냐? 이게 내려갈 때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재밌는 특징 하나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보세요.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선 다음에 오죠. 그죠?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이 차이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정상으로 왔을 때 근데 아직은 이게 내려가고 있죠. 아직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실제로 보면은 그 1분기 성장률도 좋고 고용도 튼튼하니까 그럼 얘는 지금 당장 경기 침체는 오지 않겠구나. 오긴 오는데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주까지도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얘는 20이 뒷구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2020년도 장 올라갈 때 보시죠. 20이 뒷구턴 나왔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선수는 뭐라고요? 60에 뒷구턴. 얘는 이건 얘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 구간에 들어온 것이지 얘가 이상한 조정을 주면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경기 침체 시기가 언제 오느냐.
이게 만약에 빨리 와버리면 미국도 죽어버리고 그리고 난리도 날 텐데 어쨌든 현재까지 나왔는 모양을 보면 오긴 오는데 알겠어. 알았어. 오긴 오라고. 근데 지금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 장은 여전히 위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라스트 장면은 이 장면으로 하고 나머지 10시 반에 보도록 했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 시장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미국은 엔비디아가 올라가다가 조정받으면 테슬라가 끌고 가고 기타 등등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메타가 100 몇 프로씩 올라가고 더군다나 오늘 애플은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얘 말고도 이렇게 전부 다 우상향하는 것들이 속칭 세고 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장은 여전히 내려가더라도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다만 아직 우리나라 장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M파동은 리버스 M파동 그러니까 우리가 M파동 이렇게 내려가는 게 M파동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리버스 M파동을 주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